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유부국 사우디의 교통정책 책임자가 전 세계를 제쳐두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요. 독일도 일본도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 심지어 그가 한국차를 보고 한 결정에 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하드 빈 살레 알칼리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미래모빌리티 전략국장으로 교통체계를 설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MIT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귀국해 이제 근무한 지 15년째. 모래바람 부는 이 도시를 세계 최첨단 도시로 바꾸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오늘 아침 왕실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으로 글로벌 모빌리티 박람회를 리야드에서 개최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제 책상 위에는 그 준비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기술을 벤치마킹하라는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장님, 모빌리티 벤치마킹은 역시 독일이나 미국이 최선이겠죠. 제 비서 나세르가 커피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의견이 대부분 교통부 직원들의 생각을 대변하겠죠. 하지만 저는 최근 읽은 자료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니 다른 시각이 필요할 것 같군. 제 모니터에는 최근 3년간 사우디와 UAE에서의 자동차 브랜드별 판매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토요타가 1위인 건 오랜 사실이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죠. 현대와 기아의 급격한 성장세. 특히 기아는 266%나 성장했고 현대도 67%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부서에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한국 차량의 만족도가 일본이나 미국 브랜드를 앞지르고 있었어요. 나세르 서울 모빌리티 쇼에 대해 알아보게.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고. 제 말에 나세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회의실에서 부서원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국장님, 정말 한국입니까? 독일이나 일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한국 차는 가격이 싸서 그렇지 기술은 아직. 한 참모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편견이죠. 저도 5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태블릿으로 최신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 때문에 한국 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술, 디자인, 내구성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이야. 특히 미래 모빌리티 기술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지. 제 태블릿에는 UAE의 택시 회사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대량 구매한 뉴스와 아부다비 공공기관이 도입한 현대 수소버스 사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간 석유에 의존해온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기존 통념을 깨는 결단이 필요한 법이죠. 내일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해. 우리는 데이터를 따라야 해. 감정이나 편견이 아니라. 회의실을 나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고층 빌딩들이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 한 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열쇠를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한국의 첫인상은 정돈된 질서였습니다. 18시간의 긴 비행 후 피곤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도로와 질서 있게 달리는 차량들에 눈이 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도로 위의 자동차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차들이 마치 잘 짜인 퍼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파란색 SUV가 바로 현대 코나입니다. 사우디에서도 인기 있는 모델이죠. 운전기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운전이 허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우디에서 소형 SUV는 새로운 트렌드였죠. 킨텍스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약 3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오늘은 서울 모빌리티 쇼 첫날이라 사람이 많을 겁니다. 킨텍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파에 휩쓸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 화려한 조명, 최첨단 전시물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압도적인 건 전시장 중앙에 자리한 현대자동차 부스였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의 대형 부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죠. 여기가 세계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쇼 중 하나라고요. 제 통역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미래 이동성을 주제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현대자동차의 뉴 넥소 전시관이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우리 사우디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었죠. 이 차는 배기가스 대신 물을 배출합니다. 현대차 직원의 설명에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배기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시연하자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물만 나오는 겁니까? 다른 가스는요? 순수한 물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전기를 만들고 부산물로 물만 배출됩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만이 아니라 혁신이다. 석유 국가 출신으로서 이런 기술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경쟁자이자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였으니까요. 넥소 옆에는 제네시스 오픈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내장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불과 10년 전 한국차에 대한 제 인상과 지금 눈앞에 있는 차량을 비교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겁니까? 네, 제네시스는 현대차의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최근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살피며 차량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한 직원이 다가와 차량에 탑승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시트에 앉는 순간 느껴지는 가죽의 감촉과 정교한 스티치 하나하나까지. 이건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대중차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럭셔리카였죠. 한국차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군요. 제가 말하자 현대차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가격으로 경쟁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기술과 품질로 승부하죠. 그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우디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차를 저렴한 대안으로만 생각하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이 괴리가 바로 제가 직접 이곳에 온 이유였습니다. 둘째 날 저는 현대모비스 부스로 향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라는 개념에 관심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우디도 네옴시티 같은 미래도시를 건설 중이었고 그곳에 필요한 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도시와 소통하는 이동수단이었으니까요. 현대모비스 엔지니어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존 자동차가 기계적 성능으로 정의됐다면 SDV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차량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무선 업데이트로 계속 진화하고 차량 내 모든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제어됩니다. 그가 실제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량 내 중앙 컴퓨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운전자의 취향과 습관에 맞춰 자동으로 설정이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인식해 음악과 조명 시트 위치까지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테슬라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 질문에 엔지니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적용했다면 저희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차량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존 컨트롤러와 고성능 차량용 컴퓨터 HPVC를 통합해 인간 신경망처럼 작동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잠시 후 전시장 한쪽에서 중국 BYD의 전기차도 살펴봤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의 SDV가 보여준 총체적 플랫폼 접근법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BYD가 단일 부품에 집중했다면 한국은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야 움직이는 컴퓨터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모비스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차량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생체 인증 시스템과 VEX 통신 기술이었습니다. 차량이 도로 건물 심지어 다른 차량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도로 위에서 구현되고 있습니까? 네, 일부는 이미 양산차에 적용되었고 나머지는 2에서 3년 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오지 네트워크와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런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이상적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리야드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이 SDV 기술을 결합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 도시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우디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일 테크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SDV의 미래와 스마트시티 연계 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 방문의 목적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벤치마킹이 아니라 미래 사우디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저는 수소 모빌리티 파빌리온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특히 저희 같은 산유국에겐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석유에서 수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도 보였으니까요. 이 넥소는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습니까? 한 번 충전으로 약 6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은 5분이면 완료됩니다. 현대차 부스에서 만난 엔지니어의 설명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전기차보다 충전 시간이 훨씬 짧다니 이건 중동의 넓은 지역에 적합한 솔루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 시장을 둘러보며 현대차가 개발 중인 수소버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UAE 아부다비에서 이미 시범 운행 중인 수소버스 모델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이자 형제국인 UAE가 이미 한국과 손을 잡고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UAE 택시 정책과 비슷한 점이 많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안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UAE는 2030년까지 택시의 50%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고, 현대차는 그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두바이 택시의 주력 모델이 되었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삼성과 현대의 합작 전시관이었습니다. 커넥티드 카 투 홈 서비스를 선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차량과 집이 하나로 연결되어 운전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켜고 조명을 조절하고 심지어 커피까지 준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교통과 주거가 통합되는 거군요. 제 말에 삼성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삶의 공간이자 또 다른 스마트홈이 되고 있죠. 시연 장면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서 음성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라고 말하자 집안의 모든 장치가 최적의 상태로 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에너지 효율까지 높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현대자동차그룹과 모셔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연장이었습니다. 운전자 없이 전 시장을 순환하는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그야말로 미래에서 온 듯했습니다. 30개 이상의 센서로 360도 주변을 인식하고 복잡한 상황도 AI가 판단해 안전하게 주행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 기술이 리야드에 도입된다면 교통체증은 사라질 겁니다. 제 옆에 있던 통역사가 제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오셨군요.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모빌리티 기술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고, 특히 중동은 핵심 타겟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방문하실 예정인가요? 실제 도로에서 이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내원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은 서울 시내 자율주행 테스트 구간을 직접 체험해 보시죠.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현대차 엔지니어의 안내에 따라 제가 얼굴을 돌리자 차량이 인증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동이 걸렸습니다. 생체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열쇠나 버튼이 필요 없군요. 내 얼굴 인식과 지문 인증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화된 설정도 자동으로 불러오고요. 서울 도심을 달리며 느낀 건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테스트베드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내비게이션은 교통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고, 차선 변경과 속도 조절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이 차량에 탑재된 AI는 운전 패턴을 학습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운전자의 습관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주행 모드를 최적화합니다. 자주 가는 경로도 기억하고요. 서울 강남 일대를 달리다가 급정거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즉각 반응해 충돌을 방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다른 차량들과 공유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데이트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밤에 주차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됩니다. 마치 스마트폰처럼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버그가 수정되죠.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서류 가방에서 사우디 교통정책 보고서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한국의 기술과 비교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5년 뒤처졌어. 제 중얼거림이 호텔 방에 울렸습니다. 특히 UAE와 비교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얼마 전 UAE는 현대차와 손잡고 스마트 모빌리티 센터를 설립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협력 체계조차 없었습니다. 태블릿으로 UAE의 스마트홈 스마트카 연동 기술 관련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아부다비는 이미 도시 전체를 커넥티드 시스템으로 구축 중이었습니다. 차량이 도로 건물 다른 차량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죠. 미래는 이미 서울에 와 있고 두바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석유시대 이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미래 모빌리티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은 단순한 자동차 혁신이 아니라 도시와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에 제출할 보고서의 초안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우디의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전기차 도입이 아닌 도시 전체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있다. 밤이 깊어가도 저는 계속해서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이 저와 사우디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지 이틀 후 교통부 대회의실에서 특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단상에 섰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냉랭했습니다. 알칼리드 국장님, 왜 일본이나 독일이 아닌 한국인가요? 우리는 항상 최고의 기술을 벤치마킹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오래된 관료주의와 편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였습니다. 프로젝터를 켜고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소 모빌리티 자율주행 시스템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차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모빌리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닌 도시 인프라와 연결된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질문자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독일의 기술력이 더 우수하지 않습니까? 벤츠, BMW, 아우디. 저는 고개를 저으며 UAE 사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UAE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두바이 택시의 50%가 현대차이고 아부다비는 수소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한국 기술을 받아들였고 이제 중동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UAE와의 경쟁 의식은 우리 모두에게 강했으니까요. 그때 다른 고위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왕실과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차를 타게 된다면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체면과 위신에 관한 오래된 관념이었습니다. 저는 제네시스와 현대 아이오닉 6의 영상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차입니다. 디자인, 성능, 품질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제네시스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럭셔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점점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연계 기술을 보여줄 때 많은 부서장들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우디 비전의 핵심은 석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검증된 기술과 실용적인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회의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왕 앞에서의 발표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UAE 사례 서울 체험 그리고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알칼리드 진심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깊은 밤 창밖으로 리야드의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떠올리며 확신을 가졌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해야만 해. 왕궁의 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우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들 앞에서 제가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칼리드 국장 미래 모빌리티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십시오. 수석 보좌관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왕 폐하 그리고 내각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넥스트 로드 리야드에서 일산까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산은 한국 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센터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모빌리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모빌리티 혁명의 선두에는 뜻밖의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국왕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미묘한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일부는 관심 있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서울과 리야드는 다른 듯하지만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입니다. 서울은 이미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수소차 인프라 기술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스템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수소 생태계 구축 사례는 사우디의 에너지 전환 계획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별 차량이 아닌 전체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통합에 있습니다. 발표가 중반을 넘어가자 실질적인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리야드 외곽에 한국과 합작으로 수소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사우디의 오랜 산업화 목표 중 하나였으니까요. 둘째, 리야드 도심에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버스, 통신망,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갖추는 것입니다. 왕자 중 한 명이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베드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의 넓은 공간 그리고 우리의 자본력이 결합한다면 세계 최고의 미래 모빌리티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국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칼리드, 당신의 발표는 인상적이었소.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있소. 왜 하필 한국이요? 미국, 독일, 일본도 있는데.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폐하, 미국은 혁신적이지만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독일은 전통적이지만 변화가 더디고, 일본은 안정적이지만 획기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혁신과 실용성 속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고난의 역사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불과 6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DNA에는 빠른 변화와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국왕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아라.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결정임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리야드 외곽의 산업단지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현대 사우디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의 출범식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현대자동차 회장과 사우디 왕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알칼리드 국장, 축하합니다. 당신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군요. 현대차 회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넥소와 아이오닉 5조림 라인이었습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점차 부품의 현지화율을 높여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300명의 사우디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리야드 도심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신망을 위한 기지국 설치,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 확충, 자율주행 버스 노선 개발까지.
모든 것이 서울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사우디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수소차예요. 출근길에 딸 사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 구매한 넥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시동이 걸리자 딸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법 같아요. 기술이란 충분히 발전하면 마법과 구분할 수 없게 된단다. 이제 우리 리야드도 그런 마법 같은 도시가 될 거야. 자율주행 모드를 켜자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야드의 도로는 이제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차량끼리 정보를 주고받았고 교통신호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이 차는 물만 내뿜는다고요? 그렇단다. 석유가 아닌 수소를 연료로 쓰지. 우리 사우디가 앞으로 수소 강국이 될 수도 있어. 리야드 시내를 달리다 보니 도시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 스마트 가로등, 자율주행 셔틀버스. 불과 1년 만에 도시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주차를 하려는데 차가 스스로 주차 공간을 찾아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계는 리야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의 나라가 어떻게 수소와 미래 모빌리티의 허브로 변모하는지를.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에서 새로운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밝은 미래가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비전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거야. 리야드에서 일산까지. 우리가 함께 그린 미래의 길을 따라